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6월 6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춘이국입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6.3 결과는 소맥이었다. 제가 좀 아재 개그 수준으로 비유를 해보는 내용을 맨 앞에 편집을 해봅니다. 소맥은 서울 어디를 가더라도 거의 참이슬 프레쉬의 카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메이카의 하이트 진로 더하기 오비 맥주죠. 요거를 보수 더하기 진보 라고 비유를 해봅니다. 맥주는 상호 경쟁 관계인데 국힘당과 민주당 관계라고 비유를 해봅니다. 그 카스를 민주당에 비유한다면은 그 참이슬은 국힘당이라고 비유해 봅니다. 전통 소주니까 보수라고 비유를 해보는 거죠. 왜 사람들은 민주당이 휩쓰는 카스 맥주판에 하필이면 참이슬을 섞는 것일까? 참이슬 더하기 하이트 또는 테라이면 한 회사 제품을 몰아주는 것인데 카스 더하기 참이슬로 양쪽을 섞어버립니다. 그동안 참이슬의 도수가 슬슬 내려갔죠. 애주가들은 더 이상 그 옛날의 보수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진보적인 카스 맥주를 섞어 마시게 되었다라고 저는 비유를 해봅니다. 그 소맥의 결과는 적은 음주에도 충분히 해롱해롱거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서로 으리렁거리는 것을 보기 싫다. 그러니 우리가 섞어 마셔버리자. 그래서 보통 뭐 맥주를 즐기는 사람들은 맥주 2병에 참이슬 프레시 하나 주십시오.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 그 친구들하고 먹을 때는 카스 한 병에 빨간 뚜껑 참이슬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저는 많습니다. 이번 깐부회동에 이 소맥을 역시 했네요. 뭐 이게 뭐 외국 사람들도 이제 뭐 주류 문화가 소맥이니까 한국은. 그런데 요거 맥주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카스가 아닙니다. 여기 테라가 눈에 보이죠? 그런데 요거는 또 카스인가? 글쎄요. 근데 이게 저기 젠슨항 쪽 앞에 테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보수 정당 밀어주겠다는 상징이냐? 이렇게 좀 기대를 걸어보죠. 카스와 하이트 진로의 만남이라고 제목을 좀 붙여봅니다. 근데 계속 유심히 맥주가 어디 건지 이렇게 봤는데 잘 식별이 좀 되진 않습니다만 앞에 사진은 그 테라가 분명히 상호가 보이네요. 그게 하이트에서 조금 더 수준 높은 거로 약간 비싸게 나오는 거죠. 테라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이메일로 투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것이 이 야후 뉴스에 계속 뜨더라고요. 해외에는 290만 명의 미국 유권자가 있습니다. 모든 투표가 중요한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센터 포 US 보터즈 어브로드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26년 투표를 요청하세요.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6월 이메일을 해서 홈으로 보내달라. 요청사항 투표 용지 누르면은 간단하게 투표 신청을 할 수 있다. 180개 이상의 국가에서 미국인의 자유롭고 안전하며 신뢰받는 서비스다. 얼마나 쉬운지 보기 뭐 해가지고 눌러봤습니다. 그래서 또 이 제목 자체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이메일로 투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튜브를 접속하면은 그 국가별로 이렇게 맞춤 안내를 띄우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미국
투표를 하라고 공고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은 재외국민들에게 어떻게 투표하라고 안내하고 있을까? 알아보면은 사전 신청 필수고 해외 재외공간 투표소 방문해서 이라는 두 단계로 투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외국 나가서 살기 바쁜데 그 재외공간이 투표소가 그 따로따로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투표용지가 아니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지 이번에 뭐 선거할 때 투표용지 부족하다고 뭐 난리부르스를 쳐가지고 그 노태악이라는 그 선관위원장이 뭐 사표를 내겠다 이랬는데 그런 거 하나 자체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뭔 선거를 공명선거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지금 그 우리나라 선관위가 아주 그 특혜 법권, 치외 법권 지대 같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문제가 많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가. 음. 그게 그 꼭 대법관 출신만이 그거 선관위 위원장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재국민 투표하는 거 그 공관 투표소까지 간다. 그것도 그렇고 이게 투표용지를 그 보내줘 가지고 이메일로 아니 그 우편으로 다시 보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 대통령 9일에서 18일 유럽행 G7 2년 연속 참석. 한미 정상회담 합의된 건 없어. 뉴시스 요로일. 2. 14일 바틴간 방문 교황 방문 요청 가능성에 논의 있을 것으로 기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9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 머물며 한 벨기에 정상회담과 한 유럽연합 EU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의 경우 우리 정상의 8년 만의 양자 방문이다. 이어 10일부터 사흘 동안 이탈리아를 국빈으로 방문한다. 이탈리아 측의 국빈 행사 프로그램에 따라 로마뿐만 아니라 피렌체 방문도 계획되어 있다. 14일부터 15일까지는 교황청을 찾아 레오 14세 교황을 면담한다. 지난해 5월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한 후 약 1년여 만에 우리 정상의 교황청 방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6일에서 17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0일 동안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G7에서는 초청국이 참여하는 확대회의 세션 등에 참석해 개발협력, 글로벌 경제 불균형, 인공지능, 핵심 광물, 에너지 안보 등을 논의한다. 이번 G7 참석은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참석이다. 작년에 갔을 때 본 것은 대통령 되고 얼마 안 돼서인지는 몰라도 G7의 꼬다난 보릿자루 같은 연출을 당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그런 꼬다난 보릿자루 같은 그런지 않았으면 다행일 것 같아요. 육상 지방선거 평가 및 민주당의 4대강보 폐기 음모.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6월 4일.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다. 핵심 지역을 잃었다. 3분의 1을 가져갔다. 2018년도 지방선거 박근혜 탄핵때와는 다르다. 6.8 지방선거 경기 기초단체장 결과는 빨간색이 동부 쪽이 그 국힘당이고 그 파란 쪽이 민주당이죠. 경기도에. 음, 그렇습니다. 또 국힘당도 선전을 한 것 같네요. 전멸당할 줄 알았는데 압도적 차로 진 것도 아닙니다. 경선을 통해서 근소한 차이들로 졌다는 얘기죠. 이 경기 지역에. 부정선거 빼놓고 말하는 것이다. 선관위 관리에 문제가 많다. 선거 참관인들이 벼르고 있었다. 꼬리 자르게 하면 안 된다. 관계자 처벌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번 총선 조진 것이다. 이걸로. 그리고 6.3 지방선거 8회, 9회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에 대해서 8회 때 요 주황색이 국힘당이었고 이렇게 그 경기도가 그
좀 아니 국힘당이 좀 적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많이 꿰어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어, 이 8회 때, 이 강남 쪽이 국힘들이 많이 됐는데, 이번에 그래도 좀 많이 빼서 왔긴 왔습니다만은 서울시장 자체가 오세훈 씨가 됐죠. 좌파 유튜버 조국 개새끼라고 말만 주구장창 얘기만 한다. 투표용지 부정은 말을 하지 않는다. 뭔가 표가 섞였다. 총파고 투표용지 부족 브루스. 의심에 의심이 가는 일들. 가짜뉴스는 무조건 나르지 말라. 검증을 해보라. 애매한 것 퍼 나르지 말라.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가라. 깐깐히 나가라. 쓸데없이 무리하지 말라. 그리고 얘기하면서 2024년 12월 4일 촛불 집회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것이 12월 3일 날 계엄을 해제하고 6시간 만인가 해제를 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어떻게 이런 인쇄된 유일문들과 어떻게 동원된 것 같은 촛불 이런 촛불도 만들려면 사전에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예요. 12월 3일 계엄에 하루 만에 똑같은 대거 동일한 유인물로 내란죄 윤석열 바로 나올 수 있나? 아니 국회에서 아직 결의도 안 했고 어, 법원에서 내란죄로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닌데 미리 어떻게 내란죄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건지. 이번에 태극기 부대는 피켓도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요 투표용지 부족에. 예상치 못한 집회 때는 보통 수기 피켓 정도다. 적어도 최소 3일 정도는 걸려야 유인물을 만들 수 있다. 현수복도 마찬가지. 저도 인쇄를 하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아니, 자기는 그런 데하고는 거래 없어. 이 선거 뭐 이런 거, 아니, 돈도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계엄 당시에 그냥 내란이란 말이 어떻게 나오나. 촛불도 마찬가지. 집회를 해봐서 안다.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미리 준비된 것처럼 탄핵이라는 거, 내란죄 윤석열을 거부한다. 이거 인쇄물이거든요. 그 12월 7일이면 약간 며칠이 지난 거지만 범국민 촛불 대행진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죠. 뭐 밤샘 인쇄하면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개입하려 해도 맞받아쳐줄 손뼉이 있어야 하지. 쿠팡 스타벅스 1위 복귀 JTBC 설명은 편의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기프트 카드 등 원화 가치 왜 계속 떨어지나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미들이 그걸 받쳐주고 국민연금이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죠. 국민연금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 14.9%에서 20.6%로 상향. 나중에 연금 받으려면 주식 팔아 현금으로 줘야 하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정규장 거래량 왜곡 가능성이 있다. 바이낸스 시장의 가격에 맞춰 국내 본장이 강제로 동조되는 현상이 심해져 국내 현물 시장의 유동성이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의 흐름에 휘둘릴 위험이 존재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반미국가의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할 일이 있나? 돈 빼면 날아가는 거다. 6월 8일 주식시장 어떻게 되나 보자. 굉장히 흥미진진하다. 너 주식 한번 떨어져 볼래? 라고 트럼프가 말하면 이재명이 트럼프 말을 들을까 말까. 아마도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뒷배경 세력이 문제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개박살 날 것이다. 이준석, 이정부 4대강 보호 해체는 반도체 산업 자해행위. 트럼프 행정부는 마이크론의 칩스법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아이다호에 145조 원짜리 메가팹을 착공시켰고 이재명 정부는 하이닉스에서 물을 뺀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힘을 쏟는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한 상황에서 4대강보를 해체하면 한강 여주보에서 취수하는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에도 영향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거라는 설명이다.
이런 얘기인데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에 보루를 개방하면 반도체 주식은 날아간다. SK 하이닉스물은 어떻게 공급하나? 경기도 지사가 또 추미애다. 여러분의 주식을 지켜라. 선거 끝났기에 하는 말이다. 고음 영수가 문제다. 로키 산맥 뚫은 캐나다산 LNG 수도권 첫 입항 가스공사 전력자산 확보 박차. 뭐 말은 거창하네요. 제목은 이나 조선비즈 유로일 15년 공들인 캐나다 프로젝트 개실 지분 5%로 연간 70만 톤 LNG 안정적 확보 2단계 사업도 투자 2031년 지분 물량 390만 톤 예상. 이명박 정부 때 그 투자 확정을 했는데 그래서 뭐 계속 저기 캐나다산 LNG를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프로젝트 지분이 쉐일이 40%, 페트로나스가 25%, 페트로차이나가 15%, 페트로나스가 그 러시아 건가요? 페트로차이나는 차이나가 들어가니까 알겠는데 일본이 15%, 미쓰비시, 가스공사가 5%, 얼마 되지도 않네요. 지분 5% 가치는 20억 달러, 약 3조 원으로 추산된다. 뭐 그리 크게 투자한 것도 아닌데 이거를 너무 또 확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네요. 최근에 제가 이 가스공사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올해 그 매출 예상이 36조 5,380억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손익분기점은 4.9월이면 다 도달해 버립니다. 이게 유통업 성격이죠. 자기네들은 제조업으로 결산을 내고 있는데 이것도 좀 빨리 바꿔야 될 텐데 LNG가 아니고 LPG 가스 수입하는 이완이라든지 SK 가스처럼 하면 될 거를 지들이 무슨 제조업이랍시고 그렇게 제조 원가식으로 결산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4.9월이면은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5월도 되기 전에 이미 손익분기점은 남기니까 그 다음부터 수입해서 파는 거는 그냥 진직양양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입 가격이 이 이란 전쟁 때문에 뭐 LNG도 오르고 뭐 한다 그래도 판매 공급 간격 지금 책정하는 거 조금은 인하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해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 국민들이 우리 그 가스 쓰는 거 가스요금 올리고 그 지들은 돈 벌고 음. 그 6월쯤 하면은 제가 그래 유통업이니까 6월쯤 그래서 7월부터 판매된 거에서 그 이익을 내라. 음? 근데 이게 4.9월이면은 너무 빨라요. 음. 이거 뭐 새로 그 뭐 저기 최연해라고 가스공사 사장인데 서울 뭐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했던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젊게 보이지만 뭐 한갑이 넘은 아줌마로 알고 있습니다. 시진핑 7년 만에 평양행 북러 밀착석 중영향력 재확인. 김희윤 기자가 아시아경제에서 6월 5일 2019년처럼 1박 2일 국빈 방문 김정은과 한반도 정세 논의. 그 8일에서 9일 1박 2일로 2019년 7년 만에 간다. 그래서 그 한국에 대한 한반도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지 않겠냐. 그래서 AP통신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고 동북아 전략 이익을 지키려는 행보로 분석했다.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알게 된 것은 MBC 뉴스가 2026년 1월 13일에 한중 정상회담 경주에선가요? 이재명이 제안했을 때 제안한 내용이 서울 평양 고속철 건설 원산갈마 평화관 대북 보건의료 협력 광역 두만 개발 계획 사업 구상 공유하고 중국에 협조 요청했다.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우려되는 것은 김정은한테 제가 부탁한다면 중국에게 절대 한경도 나산이나 두만 개발 계획 빨려 들어가지 말기를 바란다. 중국에서 동해를 통한 태평양 진출이 된다면
한반도에서 바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만, 오키나와 이런 쪽으로 해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지금 막고 있는 형국인데, 이 동해가 뚫리면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국, 한국의 1650억 규모 합동 직격탄 수출 승인 결정. 유진, 위키리스 한국 6월 6일 06시네요.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합동 정밀 직격탄 제2담 및 관련 수출 장비 승인을 결정했다고 5일 현지 시간 밝혔다. 수출 규모는 1억 6,600만 달러, 약 1,650억 원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KMU 557 제2담 꼬리날개 키트 708개와 KMU 572 제2담 유도장치 세트 58개의 구매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구매 지원 장비, 미국 정부 및 계약업체의 공학기술, 군수지원 서비스 등도 포함된다. 제2담은 기존 재래식 폭탄의 유도장치와 날개 키트를 달아 스마트 무기로 변형시킨 정밀유도 폭탄이다. GPS와 INS 관성학법 장치 유도 방식으로 주야간 정밀 폭격이 가능하다.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 무기 판매 FMS 방식이며 주 계약업체는 미국 보잉사다. 김창완은 늙지도 않은 마입니다. 요 머리 기른 친구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하겠는데, 김창완 씨가 뭔가 그 광고 녹음을 하러 왔던 모양이에요. 무슨 녹음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사진을 보내왔길 때 김창완 씨, 참 우리 젊었을 우리하고 같이 늙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 벌써 이거 그거 이 사람이 했던 거 아닌가요? 차관 젊었을 때 기타 뭐 이런 보컬 그룹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의외로 아주 서민적인 얼굴에 그 드라마 나오는 그 연기인으로 성공을 이 사람이 했죠. 뭐 왕으로도 나오는 배역을 맡기도 했고, 뭐 참 그 연기도 잘하더라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